자, 먼저 기본 영역 선택 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영역 선택 툴. 자, 기본 영역 선택 툴 보시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애들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사각형 영역 선택 툴, 그 다음에 원 영역 선택 툴. 자,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고요. 가장 기본적인 선택 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배웠던 게 올가미 툴에 있는 세 가지를 배워봤어요. 라쏘 툴, 올가미 툴입니다. 자, 자유롭게 드래그해서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툴. 자, 그 다음이 폴리곤알은 다각형 올가미 툴이에요. 클릭을 통해서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툴이었고요. 자, 마그네틱 라쏘 툴은 자석 올가미 툴입니다. 예, 자석으로 된 올가미 툴. 자, 색상채도 명도를 구별해서 자기 스스로가 영역을 만들어주는 툴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사각형 올가미 툴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사각형 올가미 툴의 선택 방법은 모서리에서 모서리까지 드래그, 대각선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선택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요. 자, 이 선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선택 안에만 효과를 주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야. 선택 안쪽에만 작업이 이루어져라. 선택 바깥쪽은 작업이 이루어지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브러쉬로 작업을 할 때 영역 바깥쪽은 색깔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영역 안쪽에만 이렇게 작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영역을 반전을 시켜서 벽지 쪽에만 작업을 줬었어요. 그죠? 영역을 반전시킬 때는 셀렉트의 인버스라는 메뉴를 쓰시던가, 메뉴 셀렉트 인버스라는 메뉴를 쓰시던지, 혹은 오른쪽 마우스 셀렉트 인버스라는 메뉴를 쓰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이용해서 셀렉트의 메뉴를 많이 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자, 얘만 언제만 사용 가능하냐? 아무 때나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사용되냐면 꼭 영역 선택 툴일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마우스는. 자, 그냥 일반적으로 선택 툴, 이동 툴을 선택하시면 오른쪽 마우스를 눌렀을 때 효과가 다르죠. 오른쪽 마우스 다르죠. 그죠? 오른쪽 마우스가 다르게 나오는 거는 이 툴마다 오른쪽 마우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확장 메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역 선택 관련된 메뉴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꼭 영역 선택 툴이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영역을 반전했죠. Select Inverse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영역을 반전시키고, Edit의 Fill이라는 메뉴. 자, Fill은 채우다, 면 이런 내용이었고요. 혹은 여기 오른쪽 마우스에도 Fill이 있어요. 네, 오른쪽 마우스에 Fill 이용하셔서 영역을 채우시면 되는데요. 자, 컨텐츠 안에 영역 안에 뭘로 채울 거냐라고 물어보요. 그죠? 포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그냥 일반 컬러, 컨텐츠 어웨어, 패턴, 그 다음에 히스토리, 블랙, 50% 그레이, 화이트 이렇게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저희는 패턴을 집어넣기로 했어요. 왜냐면 벽지를 바꿀 거예요. 그죠? 벽지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패턴. 그래서 패턴의 종류 선택하시고 OK 눌러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다른 벽지로 집어넣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사실감을 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필터 하나를 줬는데요. 자, 렌더라는 필터를 줬습니다. 자, 렌더라는 필터 중에 라이팅 이펙트 조명 효과였는데요. 자, 이 조명 효과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조명이 비치는 모양을 만들어 줬더니요, 네, 좀 더 사실감이 느껴지더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먼저 기억하실 거, 자, 모서리에서 모서리까지 영역을 드래그해서 선택할 수 있고, 영역을 반전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인버스, 셀렉트 인버스,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I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도형 툴도 저희가 해봤습니다. 원 영역 선택 툴. 자, 원 영역 선택 툴 하실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했던 작업이 뭐냐면 가이드를 꺼냈어요. 이렇게. 그죠? 가이드를 꺼내서 어디에다 맞췄냐면요,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원 영역의 위쪽, 왼쪽 이 부분에 맞춰서 가이드를 놨습니다. 그죠?
아래쪽과 오른쪽에도 가이드를 놨어요. 자, 이 가이드를 놓은 이유가 뭐예요? 원 영역에는 기준이 없어요. 사각형 영역 툴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죠? 원 영역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이 가이드를 통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죠? 가이드 끊을 때는 자에서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됐죠. 그죠? 예, 자에서. 일러스트레이터 때도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모서리에서 모서리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했더니요. 자, 정확하게 원 모양의 영역이 선택이 되더라. 그죠? 자,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죽의 맛을 조금 더 맛있게 바꿔보자 라고 해가지고 Hue Saturation 이라는 메뉴를 사용을 했는데요. 컨트롤 U가 단축 키였습니다. 자, 여기 U는 Hue의 가운데 글자 U를 딴 거예요. U를 딴 겁니다. 자, 그래서 채도 Hue가 색상이고요. Saturation이 채도입니다. 채도고요. Lightness가 명도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미 주황색, 맛있는 색깔이 주황색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이미 주황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을 바꾸는 것보다는 뭐를 바꾼다? 채도를 올려서 좀 더 달큰한 느낌의 색깔을 만들어 주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맞춰주고 OK를 해줬더니, 자, 처음에 이 색깔보다, 그죠? 이 색깔보다 훨씬 맛있어 보이죠? 그죠? 이렇게 색깔 바뀌었을 때 모양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농구공도 한번 작업을 했어요, 저희가. 그죠? 농구공 작업도 한번 해봤는데요. 자, 농구공도 마찬가지로 크기를 이렇게 영역을 선택해서 작업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다른 점은 뭐였냐면요. 영역을 선택하고 선택된 영역을 어떻게 했냐? 레이어 비어 컷이라는 메뉴를 썼어요. 그죠? 자, 레이어 비어 카피, 레이어 비어 컷. 자, 이 메뉴는 무엇이냐? 선택한 영역을 기존의 레이어에서 분리하면서 카피할지 아니면 분리하면서 잘라낼지를 결정하는 곳이었어요. 자, 이거를 분리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레이어로 작업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농구대가 있는 곳과 농구공이 있는 레이어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자,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가능했던 거야? 농구공을 마음대로 위치 조절 가능했죠. 그죠? 마음대로 위치 조절 가능한 것도 뭐 했어요? 자, 크기 조절도 마음대로 했단 말이야. 만약에 얘네가 붙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구공만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없다. 전체가 크기가 조절이 돼요. 난 농구공만 바꾸고 싶은데,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농구공과 농구대 하늘을 따로 분리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동도 따로 가능하고 크기 조절도 마음대로 가능하더라 라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예, 이렇게 저희가 농구공도 작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요 기능을 한번 써봤어요. 이 기능은 뭐였냐면 패치 툴이라고 해서 패치 툴, 예, 막 이렇게 천 찢어지거나 옷 찢어질 때 천 덧대서 꼬매는 느낌의 제품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 잡티 제거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이렇게 잡티 제거할 때 사용을 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잡티가 온전히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라도 이렇게 끊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영역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전체가 다 선택이 돼야 돼요. 근데 안 그렇다? 그러면 깨지게 됩니다. 이렇게 색깔 여기 보이시죠? 번지는 거. 이따가 해볼 거예요. 복원 툴. 이따가 해보시면 그때 그 말씀하신 거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쏘 툴 해봤습니다. 라쏘 툴. 자, 라쏘 툴은 선택한 영역을 선택할 때 자유롭게 드래그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자, 우리가 원 영역이나 사각형 영역으로 할 수 없는 이렇게 곡선의 모양으로만 가진 영역을 선택할 때 저희가 라쏘 툴을 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라쏘 툴을 주고 외곽을 선택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흰색을 집어넣었는데요. 제가 원한 건 이렇게 딱 끊기는 흰색이 아니고
부드럽게 적용되는 흰색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선택한 영역의 테두리, 이 선에다가 부드러운 효과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효과를 줄 때 뭘로 줬냐, feather라는 기능을 줬습니다. 뭐라고요? feather. 자, feather는 오른쪽 마우스로 줄 수도 있고요, 혹은 select에 어디에 있다 그랬죠? 기존에 있는 영역을 수정할 땐 전부 다 어디다? modify라는 메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영역을 수정할 때는 전부 다 이 modify라는 곳 안에 들어있고요, 거기 안에 feather가 있습니다. 많이 쓰나봐. 단축키도 있네요. 그죠? 자, Shift F6. 아까 fill 영역 안에, 선택 안에 색깔 채워넣거나 패턴 집어넣을 때는 Shift F5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feather 한 30 정도 주고 색깔을 채웠더니 어떻게 돼요? 색깔이 이렇게 부드럽게 적용이 되더라. 그죠? 이렇게 부드럽게 색깔이 적용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사용했던 게 다각형 올가미 툴입니다. 자, 다각형 올가미 툴인데요, 다각형은 라쏘 툴로 힘들겠죠. 각이 여러 개인 도형을 선택할 때 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모서리마다 이렇게 한 번씩 클릭 해서 색깔을 바꾸거나 또 특수한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색깔 바꿀 때는 슈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파란색 집을 한번 만들어 볼래요. 슈와 채도를 올려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창가에는 자, 빛이 들어와라. 그래서 빨간색을 줄 거예요. 빨간색. 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슈 세츄레이션 브라이트니스를 이용해서 색깔을 바꿔봤고요. 자, 이런 트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작업이 가능했는데요. 뭐 색깔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기존의 영역에서 새로 레이어로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트리를 선택하시고, 집 오른쪽 뒷면이 너무 심심해 보여요. 너무 쓸쓸해 보이고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어? 레이어, 비어, 카피라는 기능을 썼죠. 그죠? 오른쪽 마우스 레이어, 비어, 카피. 자, 단축키는 컨트롤 J예요. 컨트롤 J. 자, 그래서 이동 툴로 드래그 했더니 이렇게 드래그 되죠. 그죠? 왜 가능해요? 레이어가 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죠? 나무만 레이어가 따로 만들어졌어요. 영역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영역에서 복제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요. 자, 컨트롤 T, 트랜스폼의 맨 앞 글자죠. 컨트롤 T. 사이즈 조정하거나 방향 돌리거나 크기 조절할 때 우리가 컨트롤 T를 사용을 합니다. 자,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사이즈 조절하시고, 자, 알트 드래그. 이거 일러스트랑 같은데요? 그죠? 알트 드래그를 이용해서 이동 복사해 봤어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요 나무 트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으니까 뭐 주면 돼요? 좀 어두워 보였으면 좋겠죠. 그죠? 좀 어둡게 해주고요. 그죠? 앞에 있는 애는 가까이 있으니까 좀 밝았으면 좋겠고요. 그죠? 자, 요런 식으로 조금만 바꿔줘도 효과가 많이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예전 전에 말씀드렸듯이 막 10년 이상 되신 디자이너 분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저처럼 이게 지금 550배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550배. 라쏘 툴이 아닌 폴리곤 라쏘 툴로 클릭 하면서 픽셀 하나하나를 다 찾았어요. 이렇게 이미지 딸 때. 그래서 이미지 하나 따는데 한 20분 30분씩 걸렸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가 되세요? 제가 그거 보고 차라리 펜툴로 하시죠 그랬더니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선배들이 뭐라고 하는데 제가 그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픽셀 단위로 클릭 해가지고 만들더라고요. 예. 참 별로 효율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각형 올가미 툴을 통해서 다각형 영역을 선택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게 이제 자석 올가미 툴입니다. 자석 올가미 툴인데요. 자, 자석 올가미 툴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냐? 색상 차이, 채도 차이, 명도 차이를 구별할 줄 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선에다가 클릭만 하시면 계속해서 자기가 영역을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똑똑하죠? 네, 똑똑합니다. 근데 요거를 나는 더 촘촘하게 해주고 싶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요 값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이렇게 촘촘하게, 아까보다 점이 더 많아졌죠. 그죠? 점이 많아진다는 건 더 촘촘하게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아까보다, 아이고, 왜 이래요, 이거. 그 다음에, 요 퍼지니스라는 값은 뭐냐면요. 내가 같은 색으로 인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같은 색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 차이를 명확하게 해주고 싶을 때는 숫자를 누려줘요. 근데, 비슷한 색도 다 같은 색으로 인정할래?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요 값을 늘려주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나는 정확하게 같은 색 아니면 선으로 인정 안 할 거라고 하면 값을 줄여줘요. 그랬을 때는 좀 더 구별을 많이 해줍니다. 구별을 많이 해주고요. 색상 차이를 구별을 많이 해줘요.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잘 구별 못한다 싶으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강제로 클릭해도 된다 그랬어요.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해주면 영역 선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저희가 했던 작업은 뭐냐면요, 레이어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죠? 새로 만들고 입체감이 없잖아. 분명히 내가 봤을 땐 점토 인형인데, 그지? 점토 인형은 두께가 있는데, 그래서 두께를 저희가 적용했는데 어떻게 적용했냐?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걸 이용을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은 빈 레이어, 지금 레이어에서 빈 공간, 자, 글씨나 썸네일이 있는 이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아니고요. 자, 여기도 아니에요. 여기도 아니고 어디? 여기만 빈 공간, 글씨 없고 썸네일이 없는 곳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혹은 오른쪽 마우스 블렌딩 옵션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혹은 레이어라는 메뉴에 레이어 스타일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더블 클릭하는 게 전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벨 앤드 엠버스와 드랍 섀도우를 적용을 해줬죠. 베벨 앤드 엠버스와 드랍 섀도우. 자, 요거 체크하지 말라고 했어요. 글씨를 클릭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씨를 클릭을 해서, 자, 여기서 이제 사이즈도 좀 키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자 크기도 키우고 거리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되죠? 보이세요? 위치 조절되고, 자, 진하기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옵션 값을 이용해서 설정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엠보스하고 드랍 섀도우 줬더니 얘가 볼록 튀어나오고 떠 보이는 느낌까지 적용이 되더라. 그죠? 그래서 자석 올가미 툴까지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제작했던 게 뭐였죠? 비둘기, 예, 마지막에 했던 거. 막내. 어? 냉장고? 아니야. 마지막 작업했던 거 냉장고 아닌데. CD 만들지 않았어요? 네. 저희 마지막 시간에 CD 했죠. 자, CD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600에 600에 3페이지로 제작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중간에다가 저희가 가이드를 만들었어요. 그럼 얼마야? 600에 600이니까 300에 300이죠. 자, 그러면 메뉴 뷰에 뉴 가이드라는 메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요 단축키 사용하는 게 훨씬 작업에 도움이 되는데요. Alt키 누르면요 메뉴가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자, 그 중에 뷰가 뭐예요? V예요. V. 그죠? 볼까요? V가 언더바가 쳐있죠?
윈도우는 더블이에요. 자, 그럼 V를 누른 다음에 뭐예요? 뉴 가이드라는 곳에 어디에 밑줄이가 있어요? 2에 가이드, 밑줄이가 있죠. 그러면 Alt 한번, V 한번, E 한번 눌러주시면 어떻게 돼요? 뉴 가이드 메뉴가 떠요. 그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치를 입력하시면 되겠다. 그럼 가이드를 훨씬 빨리 만들겠죠? 그죠? 네. 자, 원영역 선택 툴로 영역의 중앙, 이 가이드의 중간에다가 마우스를 놓고, 자, Alt Shift를 눌러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Alt는 중앙부터 시작점이 되는 거였고요. Shift는 정원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영역만큼 레이어 비어 카피로 띄어냈습니다. 그러면 레이어 1과 백그라운드가 분리가 됐어요. 레이어 1에는 동그라미가 들어갔고요. 백그라운드는 그냥 핀 도화지예요. 자, 레이어 1에다가 잠금 버튼 하나 썼는데요. 무슨 잠금 버튼이었어요? 투명 잠금 버튼이었죠. 락 트랜스퍼런 뭐였죠 이름이? 락 트랜스페어런트 픽셀즈라고 해서 트랜스페어런트 투명한 픽셀은 잠가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자, 얘를 해줬을 때 좋은 점이 뭐였어요? 예, 투명한 곳에는 색깔 뭐 작업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 색깔을 Alt 딜리트로 가득 채웠는데요. 색깔이 어디에만 들어가? CD 안쪽에만 들어가더라 이거. 그죠? 자, 그 다음에 라인 툴을 이용해서 선을 그어줬는데요. 그죠? 자, 이 라인 툴을 이용해서 선을 그어줬는데 여기서 작업하실 때 픽셀즈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픽셀즈는 기존의 이미지에 덧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투명한 곳에 여기에 쉐이프 레이어라는 메뉴가 있어요. 쉐이프. 자, 이 쉐이프 레이어는 선을 그을 때마다 레이어가 추가가 돼. 저희가 한 10개의 선을 그을 건데 10개의 레이어가 추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10개 레이어를 또 관리해야겠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픽셀즈, 그냥 기존의 CD 위에 덧그릴 거기 때문에 저희는 픽셀즈를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색깔을 다양하게 해서 10개의 선을 꼭 중앙을 지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앙을. 지금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도 회색으로 보이는 거는 오류 같은데요. 예. 네, 제대로 들어가는데요. 아까 같은 경우에 좀 오류가 났나봐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색깔을 넣어 주시고요. 주의하실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가이드 중앙을 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느 정도 선이 만들어졌다 라고 싶으시면 이 선들을 흐릿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흐릿한 기능을 저희는 블러라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블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흐릿한 효과를 주는데요. 이 블러 중에 레이디얼 블러라고 있습니다. 레이디얼 블러. 자, 이 레이디얼 블러는 둥글게 그라디언트, 우리 레이디얼 그라디언트 써봤어요. 그죠? 레이디얼 그라디언트는 둥근 모양의 그라디언트였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디얼 블러는 둥글게 회전하는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레이디얼 블러, 자, 어마운트는 얼만큼 필터 줄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많이 휘어요. 자, 그리고 품질, 퀄리티는 품질이죠. 자, 노이즈가 없도록 베스트를 줄 건데요. 자, 이 값을 너무 많이 주면, 그러니까 적게 여러 번 주는 거랑 많게 한 번 주는 거랑 효과가 또 달라요. 자, 저희가 60을 한 번 줄 때와 20씩 3번 줄 때가 효과가 달라요. 네. 조금씩 많이 주는 게 좀 더 부드럽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예요?
부족하면 더 넣으면 되지. 근데 한 번에 많이 줘버리면 좀 많네. 그럼 어떻게 또 다시 취소하고 다시 또 숫자 맞춰야 되죠. 그죠? 근데 10씩 6번 줄 수도 있는 거고 20씩 3번 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주시는 게 더 낫다. 자, 이렇게 했더니 와, CD가 어떻게 됐어요? 뒷면이 빛에 산란된 느낌을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했던 게 구멍 하나 팠어요. 자, CD 구멍 파고요. 그 다음에 CD 구멍에 투명한 부분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했죠? 이 부분은 회색의 투명한 부분으로 집어넣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기존의 부분하고는 얘 전체가 투명해지는 게 아니고 여기만 투명해져야 돼. 다른 레이어로 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레이어, 비어, 카피가 아니고 레이어, 비어, 컷 잘라줬습니다. 컷을 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밝은 회색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오파시티 값 줬는데요. 지금 별로 티가 안 나죠? 티가 안 나는 거 당연해요. 흰색에서 투명한데 보이겠어요? 뭐가? 그죠? 그래서 두 개를 다시 이 두 개 레이어를 선택해서 합칠 건데요. 이 두 개 레이어를 합칠 때는 무슨 기능을 쓸 거냐? 머지라는 기능을 쓸 겁니다. 두 개 레이어를 선택하고 머지라는 기능을 줄 건데요. 자, 두 개 레이어를 선택할 때, 자, 우리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도형 여러 개 선택할 때 어떻게 했어? Shift 누르고 클릭했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Shift 누르고 선택하면 두 개가 선택이 돼요. 혹은 컨트롤 키도 가능합니다. 컨트롤 키. 자,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의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시프트를 이용해서 백그라운드와 레이어 2를 선택하면 사이에 있는 모든 레이어가 다 선택이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시프트 키야. 자, 컨트롤 키는 백그라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레이어 2를 누르면 내가 클릭한 애만 선택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시프트 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선택해. 컨트롤 키는 여기 를 선택해 라고 할 때 컨트롤 키를 써요. 듬성 오케이? 근데 두 개만 선택할 때는 뭐든지 똑같은 효과가 나오겠죠. 그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머지 레이어, 머지 합치다, 뭐를 레이어를 합치다. 그래서 머지 레이어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아까 우리 줬던 효과 똑같이 줄 겁니다.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드 엠보스를 줬더니 튀어나왔죠. 거기에다 드랍 섀도우를 줬는데요. 자, 드랍 섀도우 값이 너무 많네요. 자, 디스턴스 3, 사이즈 3, 오파시티 50. 자, 이렇게 줬더니요. 와, 정말 CD 뒷면처럼 느껴지더라 이거죠. 맞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작업을 해 봤습니다.